이것이 정치다 시간인데요.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철수 의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신당 때문에 이런 모든 일, 험지 출마라든가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내일 임내연 의원 역시 탈당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광주 지역에서 탈당, 과연 이것이 그러면 광주 지역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호남 지역으로까지 퍼지면서 수도권까지 올라올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강희용 부대변인께서 당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안타깝게도 내일 이제 임내연 의원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일단 기자 간담회가 잡혀 있는 거 확인이 됐고요. 네.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일단 탈당을 전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김동철 의원에 이은 이제 광주 지역 출신 의원 이제 2호가 되는 건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신당에 이제 만약에 합류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약에 탈당을 한다고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런 보장 없이 이제 탈당을 할지 만무하고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그러면 이렇게 탈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했을 때 지금의 어떤 그 견고한 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당에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당의 어떤 변화나 혁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황 보고 판단해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는 상당히 저는 무책임한 거라고 봅니다. 당에 간판을 걸고 공천받아갖고 당선되신 분들이 당원들과 혹은 최소한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한다고 해봐야 거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행위들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정치 후퇴이고 정치가 개혁되고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더 탈당할 수도권의 의원들도 많을 거라고 보십니까? 수도권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호남 쪽에 좀 집중되는 이유는 이제 문병호 의원 같이 이제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호남권은 일단 우리 지지 기반, 야권의 지지 기반이 워낙 이제 판이 넓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음 선거 때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수도권은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도 아까처럼 중진급 이상 거물급들이 계속 출마한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당한다는 것은 가상한 용기라고 봐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호남 지역을 우선 모시겠다라고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쪽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우리 부대변인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분들이 탈당하는 거는 다 국민들도 지켜보고 우리도 보았지 않습니까? 당내 민주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당에서 개혁과 혁신에 대한 부단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다 거부됐잖아요. 지금도 그 이후에도 지금 당내 인사하는 거 보니까 아주 폐쇄적으로 친노 위주로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동철 의원이 탈당하는 걸 보고 광주에 삼선에 제가 이게 참 당내 민주화가 안 되는구나. 저 스스로 그런 걸 느꼈고요. 결국은 이제 광주의 8명 의원 중에서 강기정 친노 쪽에 강기정 의원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나오는 쪽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에서 박지원 의원, 그다음에 주승용 의원, 그리고 김영록 의원까지 지금 탈당을 고려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상당히 심각하게 당장 내일이나 모레는 임내연 의원인가 누가 한다는 설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안철수 신당이 끌고 가는 그런 도덕적인 힘이 있어요. 그 뭐냐? 개혁 정치를 하자는 것 중에 야당 내에서 지금 청산되지 않는 날건진보 청산, 부패고리 청산, 인재영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고리에다가 그동안에 등 돌린 호남 민심을 자기가 좀 잘 추스려서 이미 무소속으로 장선된 천정배 의원하고 연대를 통해서 한번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 물론 이제 손학규 씨까지 가세된다면 더 큰 세력이 되겠지만, 이런 흐름에 대해서 50대 이상의 호남 민심과 그리고 20대에서 40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일정 부분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연합은 이런 역사적인 흐름,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루빨리 지금 그런
앞으로 인사라든지 이런 당내 개혁에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뭐 첨언하자면 그 호남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는 예전부터 호남 물갈이의 가장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갈이 요구가 가장 높고 그래서 광주는 강기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 공천을 받기가 아니라 광주 시민들에게 심판받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공천의 당선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 탈당할 것이고요. 하지만 농어촌 출신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전남북은 이런 중앙 정치의 변화나 이런 물갈이 흐름보다는 애양심, 우리 동네 출신이냐고는 그 지역적인 연고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탈당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탈당이 대규모 일어나고 문제의 본질은 이런 그 호남 지역에서의 탈당이 어느 정도 일어나냐는 정도 광주를 중심으로밖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 현재 의원께서 탈당 계획을 밝히시면서 하신 말씀이 안철수의 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 개인을 위한 대선을 위한 나의 그 부하들이 돼달라라는 식으로 비치면 이 호남에서 공천받지 못할 사람들이 모이는 즉 반문재인 호남 그 공천 위기자들이 모인 당으로 전락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안철수 의원이 정말로 제3지대 정당으로 나는 대권 내가 하지 않아도 좋으니 여야의 지긋지긋한 이 정쟁의 갈등을 3지대로 풀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로 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게 한다면 그러면 제가 보기엔 손학규 대표도 박영선, 김부겸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까지 안 나갈 리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거니까 내 밑에 다 줄을 서라 그러면 갈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호남 중심의 그 낙천자들, 공천의 위기가 있는 사람들이 정당으로 전락할 거기 때문에 이후 안철수 다음으로 얼마만큼 찾는가가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호남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내에서 아시다시피 김한길 계보도 지금 10명 정도가 들썩거리 마지막 경고장까지 보내고 김한길 대표 경우는 좀 다른 게 전 대표는 김한길 전 대표는 끝까지 문재인만으로도 안 되지만 문재인 없이도 안 된다라는 게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 중도 진영 의원들, 그다음에 통합행동에 있는 박영선, 김부겸 이런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면 부소장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죠? 저는 움직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다음 수가 그래 우리끼리 갈 길은 간다. 친노 강경파 운동권 당으로 가겠다라고 강경하게 하면 그들은 할 수 없이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단일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철수 신당에 가서 안철수를 지렛대로 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을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걸로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문재인 대표가 그분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변화와 그 포용 그리고 강성 완장찬 소위 말하는 친노 강경파 지도부 그 집행부들을 좀 뒤로 물리고 이런 화해 제스처를 하면서 해나간다면 그분들의 탈당의 명분이 없어서 그분들이 좀 그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에 잔류하지 않겠는가. 네. 어떻게 잠깐만 듣고요. 말씀하시죠.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당내 민주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에 사실 뭐 원칙과 상식을 얘기하는 것만큼 또 공허한 것도 없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공허해지는데 사실 당내 민주화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현재 문재인 대표는 그 2달여간의 어떤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입니다. 지금 탈당하신 분들은 그 문재인 대표가 선출되는 이래로 수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당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게 저는 이분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못한 게 당내 민주화를 안 지킨 것인지 이분이 선출된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당내 민주화에 어긋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분명한 거는 선출된 당대표로서 한 번도 존중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혁신위를 가동시켜서 혁신안을 만들고 내년도 그 총선을 위해서 시스템 공천까지 제도를 모두 다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미흡하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시작인데 사실 오늘 뭐 좋은 그 교수님께서 그 이제 그 공직 후보자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평가를. 이제 시작하는데 아직 그 전에 평가 혁신이 부족하다고 나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만 딱 이야기를 더 하고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야권 쪽에 지지를 해주신 분이 2분이고 보수 쪽에 1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겁니다. 과연 안철수 신당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여야로 구별되어 있는 대립과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여야 갈등 경쟁 관계를 제3지대라고 하는 천하 3분지계를
정책을 안철수 대표가 해나간다면 충분히 생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반문재인 호남 정서에 기댄다면 저는 호남신당 천정배 의원이 하려고 했던 호남신당을 안철수의 이름으로만 하는 호남당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대선 후보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정말로 제3지대를 위한 정당이라는 것을 버린다면 저는 여야를 초월한 제3지대 진영의 인사들이 모이는가 여부가 이 안철수 신당의 성패 여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영부 대변인. 안철수 신당의 이제 지난 1, 2주간의 그 흐름을 보면요, 그 지지층의 아주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새누리당에서는 40대 이하 젊은층들이 지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야권 성향에서는 이제 호남의 50대 이상 분들이 주로 지지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사실상 상당히 조화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조화를 어떻게 깰 것이냐. 한쪽으로 가면 한쪽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호남권의 구애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를 기대하고 새누리당을 의지했던 지지층들이 아마 대거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과정에서 안철수의 행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양당 간에 보이고 있는 극심한 대립, 또 국회 선진화법에 묶여 있는 국회 난맥상 이런 걸 보면요, 역사적으로 소명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신당이 일정 부분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 정치 개혁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저는 원내 교섭단체로 등극을 해서 이러한 부조리를 좀 해소하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철수 씨가 과거에 뭘 하겠다고 그러놓고 또 며칠 있다 접어버리고 허시짝처럼 민주당 합당해가지고 건져감도 없이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더 그동안의 정치 학습 효과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겸허하게 역사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소신대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담 타타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저는 내일 밤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